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조혜진 전 국회의원, 백성문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희태 사회부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대국민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김정숙 여사도 깜짝 출석을 했습니다. 네, 내가 지켜줄게. 네, 그런데 이 김정숙 여사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따뜻한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그러죠. 초심을 잃지 말라고요. 요번에 10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국민들의 평가가 좋아서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오늘 취임해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꼭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느슨해지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가 뭐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적게는 한 7, 8%에서 85%까지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지율이 한 20에서 30%는 김정숙 여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저 자리에서도 저게 보기에는 쓴소리 같지만 별로 쓴소리가 아니라 애정을 가득 담아서 하셨던 말씀 같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환하게 웃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처음에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어수선한 형국의 대통령이 돼서 100일 동안 그래도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초심,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태해지고 느슨해지게 되면 사실 국민들이 마음을 돌리는 건 또 순식간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점에 굉장히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쓴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환하게 웃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단아한 이제 한복 차림으로 어제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원래는 예정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받아본 청와대 행사, 공식 행사 그 식순에도 없었거든요. 아마 일부러 깜짝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고민정 부대변인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다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옆자리가 허전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했더니 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일반 방청석에 이 자리를 잡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무대 중앙으로 올라오면서 벌써 이제 100일이 지났고 100일이 벌써 몇 년째 같았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이런 자리가 좀 마련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그동안 행사를 할 때마다 기자회견을 할 때도 원고도 없고 또 식순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제는 조금 이렇게 좀 준비가 된 듯한 냄새가 지금 보니까 조금 납니다. 아, 그렇죠. 저걸 준비를 안 했고 갑자기 깜짝 등장했다고 하면은 아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저 정도는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보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만한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초질관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 인사 문제 얘기 나왔을 때 인사 참 잘 됐다 이렇게 자평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세간의 어떤 평가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초심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권력이 있는 경우에 그 권력을 사용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처음처럼 계속 똑같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거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전에 유시민 전 의원이 얘기한 적도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취임 초기에는 참모들하고 격이 없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책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하던 분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권위적으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도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거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김정숙 여사가 옆에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김정숙 여사가 국민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청주 수해복구 현장이었을 텐데요. 어제 그 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피할 수도 없었고, 손이 정말 1000개가 있었으면은 1000개 가지고도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에 수해가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래도 이 대통령 영부인이 저렇게 직접 나서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처음 본 거였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잖아요. 예, 저런 모습은 지도자와 국민들 거리도 좁혀주고 네. 또 정치가 조금 더 국민들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모범이 되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저게 지도자와 그 가족들이 하는 행위는 그 문화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편화되고 당연한 것처럼 되고 다른 정치인들도 또 따라하게 되고 국민들 기대 수준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도 좀 그렇지만 김정숙 여사가 쭉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고 생활화됐던 것이 대통령 부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거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이런 이 행사뿐만 아니라 5당 대표들 초청했을 때 본인이 직접 이제 후식을 만들어서 내놓으시기도 하고 그저께 기자들한테 오픈하우스 했을 때도 또 본인이 또 기자들한테 양갱을 직접 양갱을 만들어서 평소에 양갱을 만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갱은 사실 집에서 잘 안 만들어 저 양갱인데 뭐 요리사도 아닌데 저걸 저렇게 직접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 주부로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가사에 충실한 주부인 셈이죠. 저런 걸 보면은.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도 있었지만은 대통령은 그저께 유인태 전 노무현 대통령의 초대 정무수석은 공개적으로 기자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100일 됐는데 벌써 오만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전에 지적하신 그 인사 부분, 본인은 국민들이 그걸 잘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이렇게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제일 안 나온 게 인사 부분이거든요. 네. 상평 인사가 뭐 되고 코드 인사고 뭐 보건 인사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지적했는데 저런 걸 지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할 때 제일 잘 먹히는 거는 자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서 이야기해주는 분이 이야기할 때 가장 잘 먹힙니다. 그 점에서 김정숙 여사가 쓴소리를 한다는 거는 옆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거는 대통령으로서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우군이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김 여사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 영부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잘 나갈 때 저런 쓴소리 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잘 나갑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좋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의 전례나 아니면은 민심의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예후를 부정적인 예후를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충신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해요. 또 하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많이 두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민들 앞에서 1시간가량 대국민 보고대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는 행사 때도 저렇게 김정숙 여사가 시민들과 함께 저렇게 손을 잡고 쭉 길을 걸어서 좋은 저런 행사 좀 소프트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에는 항상 김정숙 여사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저런 행사 있을 때마다 김정숙 여사 안 나오나 이게 좀 호기심, 궁금증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숙 여사 행보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챙기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참모들이 얘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다시 와서 제가 꼭 찾아뵐게요. 당선되면 뭐 이렇게 했던데 뭐 그 재래시장 같은데 할머니를 찾아간다거나 이런 행보들을 보인다거나 또 지난번에 청주 가가지고 수재민 만날 때에도 그러니까 다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사비를 털어가지고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그냥 식사나 요즘 식사 해 드시기도 힘든데 식사나 하시죠라고 뭐 몰래 보낸다거나 이런 거는 누가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냥 국민들한테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이렇게 쭉 녹아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25% 이렇게 김정숙 여사 그 역할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론 이제 대통령은 당연히 정책으로 평가받는 게 당연한데요.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모습에 있어서는 김정숙 여사가 차지하고 있는 몫이 저는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을지 연습 시작을 앞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국무회의도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모두 발언은 곧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이 행사 국민보고대회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장관들의 답변, 또 대통령의 답변, 김정숙 여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또 살충제 계란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가운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또 K9 자주포로 인해 희생된 장병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대통령으로서 물론 소프트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관심사항이 높은 데 대한 언급은 한마디는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좀 겸허히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일요일 저녁 시간에 또 이제 이 방송으로 보면 그 프라임 타임이거든요. 8시였습니다. 밤 8시. 상당수 이제 방송사들이 이제 실시간 중계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유쾌하다라는 뭐 인식은 있었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이 북핵 도발이라든가 북한과 미국과의 이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었고 또 하나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 살충제 계란이라는 공포가 일주일 내내 좀 덮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100일이 지나서 이런 토크 콘서트 방식의 이제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엄중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현안들을 좀 외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한 10분에 불과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만약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건 저도 분명히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광화문 1번가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정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정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을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찌 보면 다소 생뚱맞게 지금 현재 뭐 남북 관계 얘기나 살충제 계란이 그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제 자리는 저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리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주재하는데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제 자리는 다른 자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문제를 그 화두로 삼고 만든 그런 이제 행사장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직접 민주주의가 우리 이제 대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로 원전 뭐 폐기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한테 의사를 묻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과정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다 모든 거 맡겨놓으면은 의회에서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서 5년 동안 또 4년 동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얘기해버리고 국민이 정치의 주체에서 객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이런 통합부, 그러니까 창구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다만 이제 야당에서 볼 때는 너무 화기애애하기만 하고 그냥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런 행사도 하지 마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한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자꾸 스킨십을 갖는 행사들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어제 자리가 이벤트성이 되지 않으려면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를 더 많이 만들고 이런 행사들을 앞으로 뭐 주기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좀 앞으로 늘려나가면은 이벤트라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제 저 행사에 공중파 3사가 생중계를 하고 네. 보도 채널들도 생중계를 한 거 그거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이야기는 3일 전에 그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다 했고 어제는 별 이야기도 그런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이야기는 다 나오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뭐 이렇게 뭐 노래하고 춤추고 더스크리 이런 것처럼 약간 축제 비슷한 그런 네. 거였는데 참석한 분들도 거의 다가 이제 그런 국민 제안에 참석한 열렬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보편적인 국민적 행사라고 하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 청와대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 프라임데이의 핵심
가장 이제 그 국민들이 TV를 많이 볼 때 채널이 어디 가도 똑같은 걸 예.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한 거는 좀 청와대도 좀 생각해 보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방송들이 저렇게 프라임 시간대에 채널을 저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할애하기 쉽지 않은데 새 정부는 지금 방송 중립해야 된다. 정치 독립시키겠다. 그 권력이 장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지금 청와대가 시켰다면 시켰더라도 문제고 안 시켰는데 저렇게 했다면은 최근에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KBS 안에서 뭐 이사장, 사장 뭐 나가라 그러고 MBC에도 지금 압박이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방송사들이 느끼는 압박을 주어가지고 스스로 저렇게 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의 독립 중립은 저런 그 행사에 저렇게 시켜도 문제 안 시켰는데 저절로 알아서 그렇게 할 정도로까지 된다는 자체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정성 있게 독립시키고 중립시키는 그런 방안이 행동으로 좀 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어요. 말씀하신 게. 제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만약에 저런 행사 만들었다면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저걸 만약에 방송사가 생중계를 전부 다 앞다퉈서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아마 시청률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예전식으로 얘기하면 정권의 눈치 보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생방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전파낭비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 저런 행사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종편에서 한 군데, 뭐 그 지상파에서 한 군데, 뭐 이런 식으로 방송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그 정도 하면 사실 되고 그 다음 행사 같은 경우에 다른 방송사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거 언론을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딱 좋다. 그러니까 언론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고 청와대가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